이번 영상에서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 막시미아누스, 갈레리우스, 콘스탄티우스와 함께 로마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 과정과 카라우시우스에 의해 점령되었던 브리타니아 속주를 다시 되찾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아버지는 노예의 신분에서 가족의 자유시민권을 획득하고 서기직을 했다고 합니다. 달마티아 속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야심만만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모에시아 속주의 총독, 집정관, 궁정수비대의 주요 지휘관직으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페르시아 전쟁 때였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는 뛰어났지만 황제가 되기에는 부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았으며 군인으로서보다는 정치가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흔히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지는 숙청을 경계했는데 각 부처에 배치된 우수한 인재들을 제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자비로웠던 마르쿠스 안토니누스 황제의 정신을 본받고 싶다고 선언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누스 황제가 아들 콤모두스에게 권력을 세습시켰던 반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료인 막시미아누스를 선택했습니다. 막시미아누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행동대장을 자처했기 때문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을 관용적인 인물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람들이 자신과 무식하고 잔인한 막시미아누스를 비교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의 장점을 존중했으며 사람들에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유피테르의 이미지, 막시미아누스는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우스에게 카이사르라는 칭호를 주어 부황제로 임명하였습니다. 갈레리우스는 목동 출신인데다 용장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막시미아누스로 불렸다고 합니다. 반면 콘스탄티우스는 4명의 황제 중에서 가장 황제의 기질을 타고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르다니아에서 유력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조카딸이었다고 합니다. 두 황제는 두 부황제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갈레리우스를, 막시미아누스는 콘스탄티우스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아버지들은 그들을 이혼시킨 후 자신의 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군주가 로마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주도 아래 3명의 황제가 협조하는 형식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조화롭게 통치될 수 있었습니다. 4명의 황제가 공동 통치를 한 것은 2명의 황제가 6년을 통치한 후 이루어졌습니다. 막시미아누스가 갈리아 농민이 일으킨 대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것은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갈리아인들은 족장의 절대적인 권리 아래 끊임없는 노동과 법률의 속박에 얽매인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리에누스 황제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걸쳐 반란이 계속되었는데 농민들은 주인, 야만족, 군대, 조세 징수원 등에 의해 사중의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농민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기구를 들고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농부는 보병이 되었으며 목동은 기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만족 못지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이 나타나자 그들은 쉽게 제압당했고 고된 생활은 더욱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막시미아누스는 갈리아에서의 반란은 제압했지만 카라우시우스의 찬탈 행위로 브리타니아를 잃었습니다. 카라우시우스는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막시미아누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브리타니아를 일시에 정복해 스스로 브리타니아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재위 당시 프랑크족의 해적지를 막기 위해 해군을 창설하여 영국 해협에 인접한 게소리아쿰을 로마 함대 근거지로 정하고 카라우시우스에게 통솔권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게르만족 해적단의 약탈품을 빼앗아서 부유해졌고 그 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휘하 병사와 야만족들을 돈으로 매수한 후 블로뉴항에서 브리타니아로 건너가서 브리타니아를 지키고 있던 군대를 설득하여 스스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브리타니아의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상실감이 컸다고 합니다. 카라우시우스는 이곳을 7년 동안 점유했습니다. 그는 프랑크족의 영토 주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프랑크족의 비위를 맞추면서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젊은 프랑크족들을 육군이나 해군에 배속시켰고 군사 기술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는 센 강과 라인 강은 물론 대서양 연안까지 약탈하고 다녔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로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라우시우스가 불로뉴 함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서는 그에게 복수할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이 창설된 함대는 불로뉴 함대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로마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인정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두 황제가 영입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브리타니아와의 전쟁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는 항구로 들어가는 길목을 거대한 방파제로 쌓아 올려 고립시킴으로써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결국 완강하게 저항하던 브리타니아군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브리타니아를 공격하기 위해 3년 동안 함대를 준비하였고 한편으로는 갈리아 연안 지역을 확보하고 프랑크족의 영토까지 침공하여 카라우시우스가 동맹군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준비와 전략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우스는 전투도 하기 전에 카라우시우스가 자신의 참모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렉투스는 카라우시우스에 비해 황제로서의 역량이 많이 부족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마군은 짙은 안개를 틈타 화이트 썸 부근에 정박 중이던 알렉투스 함대를 피해 서부 해안지대에 상륙했습니다. 전투를 지휘하던 아스클레피오도투스는 상륙하자마자 모든 선박에 불을 질렀습니다. 알렉투스는 콘스탄티우스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적의 급습으로 서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소규모 부대로 로마군의 전 병력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투스의 패배와 죽음으로 바로 종결되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가 켄트 해안지대에 상륙했을 때 이미 그 일대에 투항한 사람들이 콘스탄티우스 황제를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아인들은 브리타니아가 다시 로마 제국에 편입된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